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돈이든 분양가 중개 시즌 4 36화로 찾아왔는데요. 예고 드렸었습니다. 뭐냐면 인천 청라에 들어가는, 정확히 청라는 아니고 청라 오른쪽에 들어가는 가정 2지구 B2블럭이었죠. 공공분양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그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래도 인천이 올해 초에도 제가 전망편 인천편을 9개 정도 띄워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그때는 이제 용현 하기 청학역 개설과 더불어서 말씀드렸고 아무래도 27년도에 7호선 연장이 있기 때문에 청라 쪽이 좀 먼저 올라줄 수 있다 얘기도 드렸고 검단 쪽 얘기도 드렸었어요. 근데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전망편을. 오늘 청라편입니다. 2026년 부동산 전망 인천 청라편 1화입니다. 한 편으로 끝내기가 힘들죠. 청라는 저희 인천 회원님들 또 청라분들이 또 강상이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줄평은 이거예요. 분양가가 선도할 때는 이거 제가 B2블럭 가정 2지구 B2블럭에서 말씀드렸는데 뭐였냐면 아무래도 물론 약간의 설왕설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이 여기 청라도 많고 가정도 많고 루원도 많기 때문에 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청라가 뭔가 가장 잘 갖춰졌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 다음 루원 그 다음에 가정 정도가 될 텐데 특히나 가정 2지구 가정 2지구는 공공 중심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루원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갖고 이제 싸우지 마시고 뭐냐면 가정 2지구의 예였거든요. 공공주택 요놈 B2블럭 이게 공공이에요. 근데 얼마에 나왔습니까? 프로 기준 최고층 했을 때 84가 6.6억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6.6억이 지금 청라 시세 보시면 청라 중대형 중심이거든요.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이 캐널로이에서 조금 떨어진 애들보다는 더 비싸게 나왔어요. 뭔데? 공공인데. 그리고 루원시티는 프라디움하고 좀 유사하게 SK 리더스 뷰보다는 조금 싼데 프라디움이라든가 제일풍경차라든가 어울림이나 포스트보다는 훨씬 비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공공인데 이렇게 분양가가 나왔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공공이 6.6억에 나왔다는 게 84가 말하는 거는 뭔가 비싼 느낌이 들잖아요. 분양가가 선도하는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즉 주변 기축보다 공공임에도 분양가가 비싸다? 이 상황인 거예요. 분양가가 선도하고 있는 거. 이때는 단순히 공공인데 너무 비싸게 나왔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기축의 눈을 돌려봐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시기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고 그래도 찬찬히 말씀드려야 되죠. 이것도 급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욕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 경기광주편 전망편 올려드렸어요. 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당연히 이 인천 청라편을 보시는 분들이 경기광주편을 안 보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죠.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그때는 이제 경기 광주의 어떤 단지들을 예를 들어드렸지만 오늘은 당연히 청라 쪽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5구형이 6억이고 84가 8억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5구는 보통 24평이고 84는 우리가 32평으로 보잖아요. 보통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보면은 24평은 84, 32평의 면적이 어떻습니까?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양가도 예를 들어서 5구가 6억에 나왔다면 84는 8억에 나와요. 즉 3대4 비율로 항상 나옵니다. 저희가 분양가 중개에서 항상 확인하는 거잖아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기축 같은 경우에도 같은 단지 내에서 5구가 6억이면 84는 같은 단지 내에서 8억입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구가 6억이고 84가 8억이었던 지역인데 갑자기 5구가 7억이 되는 거예요. 시세가 오른 거죠. 실거래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84는 아직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즉 그대로 8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5구만 줄창 계속 오를까요? 5구가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아니죠. 경기광주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은 갈아타기 수요가 일어납니다. 누가? 5구 유주택자들이. 즉 내가 5구를 갖고 있었어요. 6억이었는데 실거래가 7억이 뜨는 거예요. 내 5구가. 근데 같은 단지 84가 안 오르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5구하고 84가 2억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내 집 팔면은 1억만 보태면 84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뭘 하셔야 됩니까? 5구 유주택자는 갈아타기 해야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황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5구 유주택자는 두 번 수익을 얻게 돼요. 갈아타기 했을 때. 5구가 올라서 수익이 생겼고 84가 오르기 전에 매수를 하면 84가 오를 거거든요. 5구가 이렇게 오르는데 84가 안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움직입니다. 같은 수익률로 움직여요. 그것도. 다만 반응이 84가 좀 더 늦은 거예요. 이건 좀 이따가 최근에 어떤 상승장의 어떤 특징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 이건 알겠는데 지금 청라편이라며. 청라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 청라 보시면 예를 들어 청라는 중대형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청라 푸르지오 들어가 보시면은 13년도에 들어간 앤데 얘 보시면 전용 면적 94 이상 중대형 이상이거든요. 보시면은 시세가 전고점에 떨어진 다음에 막 갈팡질팡하고 있죠. 딱 오른다는 느낌이 안 와요. 더 대형은 더 하고요.
얘는 그냥 아예 옆으로 가고 있고 대형으로 갈수록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래쪽에 있는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 얘 같은 경우도 얘네들 전부 다 역 들어오면 가까워집니다. 7호선 연장되면. 얘도 들어가 보시면 100형 이상 돼 있거든요. 얘도 보시면 옆으로 대형일수록 84들인데 84도 마찬가지예요. 에듀파크거든요. 얘가 이제 84죠. 113이니까. 보시면 완전 저점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23년도에 옆으로 쭉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타입도 옆으로. 84가 이러고 있어요. 근데 59가 어떠냐면 59의 대표적인 단지로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비트블럭 얘기하면서 여기 힐데스하임 있거든요. 얘도 추후에 이거 003역 들어오게 되면 역세권 됩니다. 얘가 지금 1000세대가 넘는 단지인데 얘가 지금 전부 다 59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예요. 뭐 청라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얘를 보면 보이시나요? 뒤쪽에서 작년 이후로 오르고 있어요. 저점선이 오르고 있잖아요. 85A가 뭐 제일 좋을 텐데 얘는 뚜렷하게 25년 이후로 오르는 거 보이시죠? 근데 59가 있는 데가 여기 호반 베르디움 2차가 있죠. 뭐 청라분도 아시겠지만 1000세대 넘는 단지인데 여기도 다 59거든요. 이 보이시나요? 이 뒤쪽에서 지금 오르고 있는 거.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게 59에서 힐데스하임인데 이거 보시면 이게 무슨 상승이야 이러실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고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최근에 거래가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6년 1월, 2월, 3월, 4월 엄청 거래 많이 되고 있죠. 자, 그때 보시면 어떻냐면 최소 5억 선이에요. 그죠? 5억으로 안 시작하는 게 없어요. 딱 한 건 제외하고 이 수십 건 중에서 4억대였습니다. 제일 높은 놈은 5억 6,300도 있어요. 5억 6,600도 있어요. 12층이 4월 달입니다. 그리고 3월 달에 5억 7,300도 있었어요. 아직 6억은 안 됐는데 5억 후반대로 지금 거래가 막 되고 있어요. 중반부터 후반 정도로. 근데 이게 작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즉 24년 10월에서 넘어올 때만 하더라도 재작년만 하더라도 얼마였냐면 최고가 5억 2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가을만 하더라도 최고가 5억이에요. 5억 200, 5억 900. 그 다음에 4억대 많이 보이시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5억 5천이 되면 몇 프로 오른 겁니까? 10% 오른 거예요. 지금 대략 1년 정도 사이에 얘는 10% 이상 올랐어요. 즉 이 표로는 잘 확인이 안 되시지만 여기가 24년이거든요. 요거 이후로 얘는 10% 이상 오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59가.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6억에서 7억 갔다 딱 이 얘기가 아니라 59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84는 좀 전에 보셨잖아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나마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연차도 그렇고 가장 괜찮을 만한 84 중에 하나죠. 괜찮은 84 중에 하나예요. 얘가 뭐 최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청라분들도 다른 단지가 더 좋다 이러실 수 있는데 에일린의 뜰이거든요. 딱 청라 가운데 있는 84인데 캐널레이도 가깝고 근데 84거든요. 안 오르고 있어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좀 전에 59와 다르게. 유사해요. 24년도하고 지금하고. 근데 지금 59에서 힐데스하임에서 대표적으로 보이지만 다른 단지들도 이 점도표는 잘 안 보이지만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 10% 이상 올랐습니다. 언제에 비해서 24년 말이나 25년 초에 비해서 현재 대략 1년 정도 지났는데 59는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옆에 서해그랑블이거든요. 얘는 좀 일찍 들어갔죠. 2010년. 얘도 오르고 있는 거예요. 59인데 얘도 보시면 최근에 5억 5천까지 찍었는데 2월달에는 5억 5천5백도 있었고 얘도 24년에서 25년 넘어가는 한 1년 3개월 정도 됐죠. 그때만 하더라도 최고가 5억에서 5억 2,500 정도였어요. 대략 5천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올라가는 추세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겠죠. 즉 대략 10% 정도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점도표상으로도 좀 뚜렷하게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자세히 봐야지 이게 느껴지거든요. 따라서 지금 5구는 오르고 있다. 이게 맞아요 지금. 청라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84가 오를 거다.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꼭 청라뿐만 아니라 지난 경기공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서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21년 전고점에서 하락했다가 59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는 상황들. 자, 이럴 때는 무엇을 사야 된다고요? 84를 사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59가 올라주기 시작하면 곧장 84가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차이를 두고 시작돼요. 자, 경기공주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상승장, 즉 21년 전고점에 떨어졌다가 금리 상승되면서 22년, 23년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다가 강남을 중심으로 23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번 상승장의 특징은요. 일단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하향식 상승입니다. 뭐냐면 입지가 좋은 놈부터 오르고 그 다음에 퍼져나가는 것. 즉 강남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잠실이라든가 목동 쪽이 오르고 그게 퍼져나가서 수도권에서는 과천, 안양평촌, 판교 같은 것들이 올랐어요. 걔네들은 전고점에서 50% 오른 후고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퍼져서 하남, 구리, 서울의 서부권 이런 데로 퍼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평형으로 봤을 땐 중소형에서 중대형으로 확대되는 상향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청라 같은 경우에 59는 그나마 조금 10% 정도라도 움직임이 보여요. 근데 84는 거의 잠잠하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의 모든 지역들이 이런 식으로 상승이 시작됐어요. 이번 상승장 때. 좀 이따가 확인도 시켜드릴게요. 즉 청라에서 지금 보이는 모습이 이제 막 59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 모습이 청라만의 어떤 독특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여준 지역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 밑에 거는 뭐 지난 거 경기 광주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럼 이때 어디를 사야 되냐? 이미 후고점에 다다른 강남과 차상급지들이 있습니다. 마레프, 마곡, 판교, 평촌. 즉 강남은 예전에 올랐고 이미 1년도 더 됐어요. 정고점 찍은 지. 차상급지 우리가 보통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곳들, 마레프, 마포, 그 다음에 마곡이라든가 판교, 평촌 같은 데예요. 뭐냐면 최근에 이거 많이 보여드렸지만 오늘 대부분 처음 보실 테니까 정고점과 후고점이 있어요. 21년에 정고점이 있었죠. 근데 상급지들은 정고점에서 떨어졌다가 그 다음 고점까지 먼저 빠르게 올라갑니다. 원래 정고점과 후고점은 10년 정도 주기예요. 정고점 대비 50% 정도 상승하는 걸 후고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상급지들은 강남 같은 데는 이 10년이 걸리는데 보통은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즉 5년 정도 만에 올라가서 기다려요. 뭐를 갖다가 하급지들이 후고점까지 가는 거, 즉 정고점 대비 50% 오르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강남은 대표적인 게 구축이지만 퍼스티지가 있죠. 레미안 퍼스티지. 얘도 벌써 이제 15년 됐죠. 근데 얘 보시면 오구 같은 경우에 정고점이 대략 27억에서 29억 선, 28억 했거든요. 대략 30억? 그러면은 45억 가야죠. 후고점 가려면. 지금 얼마까지 갔냐? 43.5억의 실거래가 됐습니다. 즉 정고점 21년도에서 지금 후고점 26년에 50% 오른 거예요. 즉 5년 만에 얘는 정고점에 도달했어요. 다만 이게 계속 쭉쭉 오르진 않습니다. 후고점에서 기다리게 돼요. 이제 규제도 나왔잖아요. 강남이라든가 이렇게 후고점에 먼저 다다른 애들은 주로 강남인데 1급지들인데 그런 데는 먼저 정부의 규제를 맡게 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얘 84도 마찬가지입니다. 84가 5구보다는 시기상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한 5, 6개월 정도 늦게 시작했는데 얘도 21년 정고점에서 37억, 38억 갔었거든요. 그럼 대략 40억 간 거고, 그럼 후고점 얼마 가야 됩니까? 20억이 올라줘야 되잖아요. 그럼 60억 가야 되거든요. 최근에 얘 실거래가 57억 5천을 찍었습니다. 자, 반포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그 다음 급지, 잠실이 그 다음 급지잖아요. 이거 엘리트 계속 말씀드렸지만 리센츠 얘도 똑같아요. 이게 5구인데 정고점이 대략 20억이었어요. 그럼 30억 가야 되잖아요. 50% 오르면. 최근 거래가 31억입니다. 정고점에서 후고점 같다는 얘기죠. 들어가서 보시면 84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서울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에 경기 광주 보여드릴 때 판교 보여드렸잖아요. 오래된 놈, 성남역 바로 앞에 있는 백현마을 2단지 같은 애들. 재건축 아니에요. 2009년에 들어갔습니다. 구축은 구축인데 재건축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얘가 84거든요. 정고점이 얼마입니까? 대략 20억 선. 19에서 21억이니까. 그럼 50% 오르면 30억 가야죠. 예, 지금 최근에 거래는 안 되는데 호가 기준 26억까지 나옵니다.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판교 그랑블 대형인데 청라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97이거든요. 전용 면적. 그럼 얘는 25억이었으니까 한 37억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얼마에 나오느냐? 호가가 32억 8천. 거의 정고점 대비 50% 오른 후고점에 간 거예요. 자, 이런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 마레프, 마곡, 판교, 평촌. 최근에 다 보여드렸어요. 레미안 엘라비네 하면서 마곡 보여드렸고, 자이르네 공동역 바로 전 영상입니다. 보여드려서 마레프도 정고점에서 50% 오른 후고점 간 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 그럼 얘네들이 이미 후고점에 다다른 지역. 그 다음 뭐예요? 좀 더 뒤늦게 출발한 애들. 그래서 정고점 대비 50% 오른 후고점에는 못 갔지만 저점에서 오르기 시작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어디? 서울 기타 지역이라든가 하남, 수원 혹은 구리 같은 애들입니다. 하남 하면 미사신도시 말씀하시는데 미사신도시 말고 1기 신도시 들어갈 때 들어간 택지지구 하나 있어요. 만세대짜리인데 여기 대표적인 게 신한아파트 94년도거든요. 들어간 게 30년 됐죠. 얘 보세요. 얘는 전체 8사단지예요. 1700세대짜리 대단지인데 정고점이 21년도에 8억 5천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 8억 4,500 실거래가. 떨어졌다가 올라가요. 언제부터? 25년부터. 여기 부영이라고 여기가 중소형 단지거든요. 5구. 얘도 지금 정고점이 대략 7억 4천 정도, 7억 중반까지 갔었는데 지금 7억 5천 5백까지 찍었습니다. 즉 떨어졌다가 정고점 돌파하고 있죠. 미사? 미사는 더하죠. 미사는 더 신축이잖아요. 하남의 대표적인 교산 들어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대장. 여기 대표적인 게 강변 푸르지오거든요. 16년에 들어갔어요. 이제 10년 차 됐죠. 이게 84거든요. 얘는 정고점 뚫었어요. 신축이니까. 좀 전에 신장지구라는 30년 된 곳보다는 더 신축이니까. 정고점이 13억 5천 정도였는데 지금 15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실거래니까 이거 빨간 거는 바로 이쪽에 구리거든요. 하남 위가. 최근에 여기도 이 하이니티 분양 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도 보시면 인창 얘는 좀 오래된 단지인데 96년도니까 재건축 가까워졌죠. 30년째 이제 채우니까 얘는 중대형이에요. 얘 99 전용 면적 정고점 뚫었어요. 뚫고 있는 거죠. 즉 이런 지역들이 뭐예요? 정고점을 돌파하는 지역. 그 다음이 뭡니까? 출발선에 선 지역들. 어디? 청라, 인천 쪽, 부산이 그래요. 근데 부산은 좀 더 빨랐어요. 작년 저희가 분양가 중에 시즌3에서 제가 계속 5구 오르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84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사직공원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신축들이 좀 들어가주면서 기축들 84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기타 지역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경기 광주 같은 것들. 자, 그럼 여기서 어디 사야 됩니까? 물론 돈 많으면 그냥 강남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미 후고점에 갔지만 약간 조정과 고압 정도 보이다가 그 다음 차고점까지 먼저 치고 갈 것이거든요.
그리고 강남 살기 좋잖아요. 근데 비싸잖아요. 좀 전에 보셨지만 기본이 35억 이래요. 비싸면 60억, 70억.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는 지역들이에요. 얘네들도 괜찮긴 하죠. 아직 후고점까지 가려면 정고점 기준 50%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정고점을 뚫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매매 가격에서 50% 상승할 거란 얘기예요. 지금 가격이 정고점 가격이잖아요. 하남이나 수원이라든가 좀 전에 배웠던 구리 같은 것들, 얘도 괜찮은데 출발점에 선 지역들은 여긴 저점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인천, 부산 좀 출발했는데 나머지 경기, 광주 같은 곳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오구가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만약 내가 여기 어차피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여기가 내 생활권이야, 그러면은 주택 매수를 통해서 인생을 바꿀 만한 수익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물가 해지를 갖다가 꽤 많이 해낼 수 있는, 물가 해지하고도 조금은 남길 수 있는 그런 식의 도래한 거예요. 이게 돌고 도는 건데 지금 이 지역들이 이런 거예요.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따라서 만약에 내가 어차피 여기에 살아야 된다면, 그리고 살고 있다면, 근데 아직은 21년 정고점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보고 뭔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기회가 왔다, 매수에 대한.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오구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개를 쳐들었거든요. 좀 더 기다리셔서 좀 더 오른 가격으로 매도하시고 84 오르기 전에 갈아타시는 거,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평생에 한 번 정도예요. 왜냐면 오구에서 84 가잖아요, 다시 오구는 못 가거든요. 아무리 상급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주 특이한 경우, 성격이 정말 좋으신 분들 아니면은 다시는 좁은 데를 못 갑니다. 따라서 오구가 오를 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되죠. 어깨 정도 좀 아래까지 올랐을 때 89, 84 안 오는 거 사셔야 돼요. 같은 단지라도. 그럼 수익을 두 번 먹는 거예요. 적어도 1.5 정도는 먹어요. 1 먹을 걸 갖다가. 그런 상황이다. 이거 보여드린 거고요. 어디까지 가나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후고점이 정고점 대비 50% 상승이 일반적이란 건, 제가 이제 처음으로 98년도에 집을 매수했었거든요. 대략 30년 정도 됐어요, 지금. 그러면서 계속 부동산을 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름집 매니저기도 하고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홀로 아파트라거나 이런 경우도 제외하고 어떤 지역에서 그래도 대단지를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 일반적인 그 시대의 수준에 맞는 아파트라면 항상 정고점에서 후고점 이럴 때 50%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게 50% 상승하면 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고점과 후고점의 기간은 대략 10년 정도였다고. 97년도에 IMF 터지기 바로 직전, 그 다음에 고점은 리만 사태 08년 터지기 직전인 07년 정도, 그 다음은 코비드 터지기 직전. 다만 코비드 때는 재정정책 써갖고 21년도로 고점이 좀 미뤄졌죠. 그러다가 금리 인상하면서 하락기 맞았다가 새로운 상승의 고점이 이번 시기예요. 근데 강남은 좀 일찍 간 거고, 그래서 강남이 자이른의 공동력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미 후고점에 다다른 지역은 앞으로 한 4, 5년간은 조정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인천 청라라든가 경기 광주 이런 데들은 이제 정고점에서 후고점으로 출발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게 앞으로 놓여 있는 거예요. 정고점 대비 50% 상승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저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고점이 10억인 아파트면 보통 30% 빠졌거든요. 22, 23년도에 7억이 됐잖아요. 근데 후고점은 이 7억의 50%가 오르는 게 아니라 정고점이 50%가 오르는 거예요. 항상 정고점이 10억이었던 아파트잖아요. 지금 7억까지 떨어졌지만, 그럼 정고점이 10억이었으니까 후고점이 얼마인 거예요? 15억인 겁니다. 근데 지금 저점은 7억이잖아요. 즉 저점인 지금 입장에서 보면 2배가 오르는 겁니다. 50%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많이 오는 거 아니고 10년 정도 주기로 찾아오는데, 그 기회가 찾아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현재의 인천 청라라든가 인천의 전반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0% 상승하는 게 너무 많이 상승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이게 10년 주기잖아요. 그럼 1년에 얼마 상승하는 겁니까? 복리 기준으로 봤을 때 4% 정도예요. 연 4%. 물가도 3% 이상 오릅니다. 그리고 아무 단지나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청라처럼, 혹은 아까 보여드린 하남 미사라든가 경기 광주 때는 태전이라든가 역동에 있는 그 지역에서 입지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은 이걸 당연히 이루는 거고, 그리고 그게 10년 주기이기 때문에 1년에 4%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물가 해치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소득이 반영되는 겁니다. 경제성장이 기반이 되고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같은 경우에 지금 21년 정고점에서 지금 26년도에 이 후고점까지 갔어요. 지금 보기에는 5년 만에 50% 올랐으니까 1년에 10%씩 야 미친 듯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장기로 보면 이 강남에 이런 애들이 이제 먼저 오른 것뿐이지 앞으로 4, 5년간 조정기를 맞는다니까요. 나머지 하급지들이 후고점에 닿을 때까지 결국은 10년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연평균으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르긴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10년치를 갖다가 2, 3년 만에 오르는 거예요. 즉 평균 10년으로 보면 50%가 오르는 건데, 그게 1년에 4%씩 쭉 올라주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1, 2년 사이에 50%가 올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 평균으로 보면 그냥 4% 정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인천 청라는 지금 그 타이밍이라는 얘기예요. 그
타이밍. 이거 갖다 제가 정확히 이제 해드릴 건데 26년 5월 현재 제가 정확히는 이거 4월 29일 날 찍고 있는데 청라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청라는 왜 오르나? 왜 오르긴요?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서울 다 올랐어요. 주변으로 넘어가서 하남, 구리, 동쪽으로는 다 올랐어요. 서울 남쪽, 서울 서쪽, 마곡 여기는 후고점까지 갔어요. 아까 여기는 안 보여드렸죠? 마곡 7단지 들어가 볼까요? 14년도 들어가. 정고점이 한 16억이었으니까 24억 가야 되잖아요. 이거 84거든요. 지금 20억 넘었어요. 단지에 따라 좀 다른데 14단지 쪽 여기 가깝거든요. 얘가 여기 같은 데 보면 정고점이 대략 13, 4억? 그럼 한 20억 가야 되잖아요. 17억 2,500까지 실거래됐어요. 이런 식으로 얘도 거의 정고점에 다다랐어요. 서울 서부권의 대표적인 마곡이. 그래서 김포하고 검담 분양이 잘 되는 거예요. 시세가 오르고. 왜냐면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마곡이 이렇게 올랐는데.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운수가 있습니다. 인천으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서울 직주 근접을 가능하게 해주는 1호선과 7호선이 분기하는 운수. 이 운수가 오른쪽은 서울인데 왼쪽은 부천이거든요. 어반스퀘어 바로 전 영상입니다. 부천에 이번에 대단지 들어가죠. 소사역 역세권으로. 그 영상 참고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편한 세상 운수역이라고 있어요. 20년도 들어갔는데 얘도 지금 정고점 8억에서 떨어졌다가 뚫고 있죠. 하남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산. 삼산은 인천이잖아요. 제가 올 초에 몇 번 얘기 드렸죠. 오를 거라고. 삼산 6, 7단지. 물론 구축이지만 좋은 곳이잖아요. 여기 중학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 중학교. 인천의 10개 중학교 중에 들어가는 중학교라고. 얘도 보시면 정말 떨어졌다가 지금 오르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삼산은 소형이 아닌 8사도 이미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왜 보여드린 거예요? 청라가 왜 오르냐고요? 물론 7호선 개통이라는 정말 좋은 호재가 있어요. 그것도 내년 말이잖아요. 물론 밀려봐야 28년 초는 될 것 같은데 한창 공사하고 있는 곳이니까 아주 많이 밀리지는 않을 곳이잖아요. 근데 서울 서부권, 운수, 부천, 삼산 사실은 서울 전체가 이미 올랐고 수도권에서도 웬만한 데 다 올랐어요. 그리고 인천에도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청라는 5구에서, 삼산은 서울에 좀 더 가깝잖아요. 8사에서. 운수역은 이미 정고점을 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8사가 안 오를 거라고요? 이번에 가정 이지구 공공, 얘 분양가 중에 제가 해드렸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공공이다 보니까 주차 대수도 그렇고 커뮤니티도 그렇고 안 좋아요. 근데 얘가 6.6억이에요. 근데 지금 청라에 있는 애들 8사에서 6.6억 넘는 애는 얼마 없죠. 엘리네들은 얼마 전에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최근에 들어간 청라 8사니까 좀 비싼 거지. 여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웰카운티 보여드렸잖아요. 웰카운티 이거 1단지 물론 구축이긴 하죠. 10년 들어갔지만 얘가 지금 실거래가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지금? 5억 초반선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공공보다도 지금 싸요. 근데 얘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이 상황. 지금은 공공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까 한 줄평 첫 번째 뭐였어요? 공공이든 뭐든 분양가가 지금 뭔가 지역을 선도하는 것 같다? 그때 어딜 봐야 된다? 기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축들. 얘가 안 오를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오를 거예요. 여기 지금 126인가? 2단지. 웰카운티. 얘는 전용 97이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이번에 공공분양보다 싸요. 이게 계속 이렇게 갈까요? 절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라 웰카운티가 21년 정보점에 8사가 6.6, 7억 정도였네요. 7억 500에 찍혔거든요. 그럼 이거 후고점 얼마야 되는 겁니까? 10억 터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저점이잖아요. 5억이잖아요. 5억 초반대. 그럼 얘 더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더블? 30년 동안 본 게 그거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청라보다 앞선 지역들은 그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강남부터 시작해서 이미 서울의 상당수 지역이 그렇게 됐고 경기도권에서도 1급지들은 다 갔어요. 판교부터 시작해서 과천은 당연하고 평촌도 당연히 그렇고 그 다음에 정고점을 이미 뚫기 시작했어요. 더 바깥 지역들이. 하남, 구리, 안양에서 평촌 말고 서쪽 이런 애들이 저희 분양가 중에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인천, 청라든 아니든 다 똑같은데 인천 안 갈 것 같다고요? 갈 겁니다. 가요. 더군다나 7호선까지 내년 말에 개통돼 주는데. 다만 이게 내년에 당장 얘가 10억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얘가 21년 정고점이었으면 10년 주기잖아요. 강남은 좀 빨리 올라서 5년 만에 지금 후고점을 간 거고 이런 하급지, 현실적으로 지금 하급지잖아요. 출발한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출발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10년 거의 다 채워서 가게 됩니다. 그게 언제예요? 21년 정고점 다음이니까 30년 전후입니다. 용현하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 GTX B가 들어가고 청라는 근데 좀 더 빨리 올라줄 가능성이 있죠. 7호선이 내년 말에 개통 예정이니까. 늦어도 28년에 개통되니까. 그 다음에 검단 쪽은 5호선 확정된 거 있죠. 이런 애들 때문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청라에서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이거 경기경주에서 해드린 건데 청라가 왜 오르냐. 이건 영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좀 전에 뭐 청라 웰카운티 얘기했으니까 또 청라 웰카운티 사란 얘기냐 또 이렇게 욕하실 분들인데 아니에요. 여기 전체 단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다만 오늘이 연휴 직전입니다. 제가 29일날 찍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상 길이가 그리고 이미 길어졌고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다음 시간에 청라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무주택자의 경우도 있고 유주택자도 있고 5구 이미 갖고 있는 두 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랬죠. 10년에 한 번 오는. 그 다음에 8사 갖고 있으신 분들. 8사는 지금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즉 무주택자, 5구 소유자, 8사 소유자, 그다음에 사실 청라엔 중대형 많아요. 중대형 소유자분들에게 거기에 되도록 맞게 얘기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호선 얘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2편에서 말씀드릴게요. 1편은 지금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저희 분양가 중에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얘기를 앞에 드렸던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특히나 경기 광주를 예를 들었지만 지난주에 올려드린 경기 광주 전망편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오늘 설명보다는 좀 더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거 보시고 다음 2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라 2편. 청라 전망 2편에서는 구체적인 단지들 갖고 말씀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먼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냐면 만약 이런 거 안 하고 제가 청라 단지들 갖고 처음부터 얘기 시작하잖아요. 그 욕을 제가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청라를 다룬다는 건 무원하고 가정 다룬다는 얘기예요. 가까운 곳들은 웬만하면 다 다룰게요. 지난번에 용연 하객하면서 9편까지 갔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청라, 루원, 가정 얘기하면서 뭐 영종 얘기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청라가 오르면 그거 곧장 영향받을 곳이 개통도 됐잖아요. 연륙교. 그래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휴 끝나고 아마 2편 올라갈 것 같고요. 연휴 시작 전에 요거 1편 보시고 경기광주편 웬만하면 보세요. 오늘 청라 1편이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좀 너무 빠르게 설명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경기광주 1편 찾아서 보시면 같은 얘기인데 좀 더 자세하고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뭐 많이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현실적인 구체적인 상황 별로 말씀 안 드렸으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이는 모습이 청라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5구가 오르기 시작한 거다. 작년부터. 청라도. 그래서 곧 8사가 오를 건데 이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어떤 부동산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다음 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 PD님들이 힘이 나시니까. 다음 시간에는 뭐 순서는 뭐 청라가 제일 먼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단지 갖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